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르다.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세계 일본 한국 랭킹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그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은 한국 드라마가 일본을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 속 한류 드라마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에서 재미있는 K-드라마 분석 기사를 내고 있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일본 넷플릭스 인기 랭킹에 다시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가 진입하였습니다. 일본에서 큰 붐을 일으킨 것은 1년 전인데도 인기는 지금도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영상 콘텐츠 조사회사 플렉스페트롤에 의하면 2021년 넷플릭스 일본 랭킹에서는 1위에서 2위를 차지한 일본 애니메이션에 이어 사랑의 불시착이 당당하게 3위에 올랐습니다. 빈센조는 4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오징어 게임이 5위라는 결과로 1년 전 드라마가 2개의 작품보다 더 많은 시청자가 보았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지만이 8위에 올라갔으며 연모가 9위였습니다. 그리고 갯마을 차차차가 10위에 올라갔습니다. 인기가 재현되고 있는 이태원 클라스는 아쉽게도 16위였고 마이네임이 18위에 올라갔습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큰 히트작으로서 화제가 되었던 지옥은 일본 내 랭킹에서는 36위에 끝났습니다. 2021년에 동향을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2022년에 기대되는 작품과 주목할 만한 작품을 빨리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를 들끓게 한 오징어 게임과 지옥. 지금도 일본에서 상위 랭킹에 들어있지만 유럽이나 러시아, 인도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드라마의 즐거움보다는 중독성이 매우 높음을 느낍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식지 않는 동안 영상 송출을 시작한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바꿔치기라도 한 것처럼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차지하였지만 주목도에 비해 시청자들에게 멀어진 것이 빨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오징어 게임은 시청되고 있는데 지옥은 이미 10위권 밖에 있습니다. 세계 랭킹에서도 빠르게 탈락하였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한 해였지만 2021년 세계 랭킹을 보면 톱10에 들은 것은 1위 오징어 게임 한 개뿐입니다. 그 전 해에는 제로였습니다. 2021년 한국 순위에서는 일본과 다른 라인업으로 채워 2021년 넷플릭스 한국 랭킹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것은 역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어서 2년 연속 1위였습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68위입니다. 일본 랭킹에서도 24위로 끝났습니다. 2위는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은 빈센조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주목받지 못한 결혼작사 이혼 작곡이 4위에 들어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각본가 임성환 작가의 작품입니다. 올해에는 시즌3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세계 연간 랭킹에서 1위였던 오징어 게임이 본국인 한국에서는 7위로 떨어졌고 8위는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이 의외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주목되는 작품과 기대작이 잇따라 작년 말부터 주목되고 있는 것이 공유주연의 SF 드라마 고요의 바다입니다. 연말에 공개되기 시작하여서 한국에서는 1위가 되었습니다. 배우 정우성이 총괄 제작을 맡은 작품으로 공유, 이준, 배두나 등이 출연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멤버 구성으로 태국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순조로운 출발이었지만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만큼의 기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콩 미디어에서 오징어 게임 DP 지옥은 높은 평가를 하였지만 고요의 바다는 2021년 작품 중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빠르게 오징어 게임의 시즌2에 이어서 시즌3까지도 제작이 협의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 28일에는 웹툰 원작인 지금 우리 학교는의 방영이 시작됩니다. K-좀비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신인 배우들이 다수 출연하지만 여기서 펼쳐지는 서바이벌 게임에 다시 전 세계의 주목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황정민과 하정우가 같이 출연하는 대작 드라마 수리남도 제작비 40억엔을 들인 초대작으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김희선 주연의 블랙의 신부의 스토리 전개가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일본에서 사랑의 불시착의 인기를 넘는 한국 드라마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썩은 곳은 지상파입니다. 너무 썩었어요. 국내 영화나 OTT 플랫폼 대상으로 방영하는 드라마들은 의외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지도 않고 비판만 하는 것도 어떤가 싶은데요. 당신은 도대체 평소에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건가요? 추천 좀 해주실래요? 일본의 드라마 엔터테인먼트는 왜 이렇게까지 재미없어진 걸까? 말하고 보니 연말연시 휴가 때
TV를 전혀 안 봤네. 스폰서의 상품을 무리하게 넣거나 아이돌 예능인 탤런트 등을 출연시켜 유희회가 되었으니 그런 것이죠. 가장 큰 원인을 꼽는다면 원작을 읽지도 않는 것 같이 작품을 만드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일본 것 말고 다른 것을 보는 수밖에 없죠 뭐. 그리고 미국도 그렇긴 하지만 전성기가 지났잖아요. 스파이더맨이나 스타워즈 명작을 넘을 만한 영화가 나오고 있나요? 다 그런 겁니다. 일본에서도 꽃보다 남자, 고쿠센, 프로포즈 대작전, 진, 1리터의 눈물 등 명작이 있었지만 좀처럼 이 작품을 아직 못 넘고 있죠. 그런 겁니다. 선진국은 정체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만회할 시기가 올 겁니다. 이번에 일본 드라마를 오랜만에 보니 기겁할 정도로 재미가 없었어요. 이것을 보려는 수요가 있긴 있을까? 이것은 아마도 젊은 사람들은 안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한국 드라마 따위는 전혀 안 보지만 말이에요.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 아닐까요? 폭력신도 배드신도 살인신도 너무 과하다고 말하니 범인이 도망칠 때 안전벨트 안 한다라든지 저런 곳에서 담배 피다니라든지 전부 지적하는 대로 하니 작품이 재미없어지는 거죠. 좋죠. 넷플릭스 엄청 좋아하고요. 한국 드라마도 엄청 좋아하지만 오징어 게임 계열은 뭔가 딱 머리에 떠오르지 않네요. 그래도 연기자들의 뛰어난 연기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작품을 봐도 대단합니다. 주연급도 조연급도 모두 대단하고 조연급 연기자의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 보이면 느껴집니다. 카메라 워크나 연출도 대단하고 스토리가 좀 그래도 연기자 연출 때문에 재밌어집니다. 넷플릭스 회원 가입하지 않아서 사랑의 부시작도 오징어 게임도 안 봤다. 유넥스트로 얼마 전에 한류 드라마 인기 작품을 봤다. 그래도 충분히 잘 즐기고 있어. 60분짜리가 20회 정도 있어서 출연자도 많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시킬까라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들면서 어느새 한 번에 보게 되어 버린다. 주연은 남녀 모두 젊은데 어떻게 연기를 잘할까? 조연급 연기자는 시대극, 어려운 액션, 연기, 러브 코미디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더라. K-팝과 마찬가지로 항상 전력을 다해 하지 않으면 다음이 없는 세계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 나는 작년에 사랑의 부시작을 보고 싶어서 넷플릭스에 가입했는데 넷플릭스 랭킹을 보면 나 같은 한류 드라마를 좋아하는 할머니와 귀멸의 칼날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애니메이션 마니아가 많구나라고 생각했다. 한국 드라마 중에는 시대극인 연모가 재밌어요. 배우가 예쁘고 액션씬도 멋있어요. 돈을 들여서 만들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일본의 시대극에는 없는 것이죠. 한국의 시대극은 판타지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사극도 거의 대부분 픽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픽션 사극과 일본의 사극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 사극은 여성 시청자를 타겟으로 일본 사극은 남성 고령자가 타겟이기 때문에 작품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렇게 말하면 한국의 사극은 일본의 판타지와 가까운 것인가? 나는 일본의 시대극을 매우 좋아합니다만 최근에 NHK에서 밖에 볼 수 없었던 느낌이 드네요. 배우도 이대로라면 시대극의 느낌도 이젠 잊어버릴 것 같네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랭킹을 표로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볼 때 참고하고 싶다. 가끔씩 한국 내 랭킹 상위에 있는 것 중 재밌는 것 같은 작품이 있어서 한국에서 방송할 때 비슷한 페이스로 좀처럼 즐기지 못하던 시대에서 넷플릭스 덕분에 실시간에 가까운 상황에서 시청 가능하기 때문에 즐겁다. SNS에서 배우도 시청률 상승시키는 작전으로 즐거운 포스팅도 올리고 제작자, 배우, 시청자가 3위일체로 달아오른다. 그전에는 시간차로 드라마를 보고 빠져서 배우의 팬이 되어도 이미 과거의 작품이 되어버린 상태라서 그다지 나는 즐겁지는 않았네요. 확실히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도 재밌지만 미국 영화도 최고로 재밌어요. 드라마도 말이죠. 고해바다 재밌었다. 영상도 아름답고 드라마라고 생각되지 않는 스케일에 보는 중에 압도되었다. 결혼작사 이혼작곡 솔직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드라마의 길이를 느끼지 않고 지루하게도 하지 않는 드라마 처음으로 봤습니다. 배우들은 모르는 사람들만 있지만 명조연급이 모두 직결한 느낌이었어요. 연모는 즐겁게 봤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다음이 어떻게 되려나 라는 생각이 강해져 질질 끌면서 보게 됩니다. 일본 드라마 중에서는 필사적으로 본 것이 작년에 귀멸의 칼날과 한자 나오키 정도입니다. 세계 랭킹 1위가 된 것만으로도 대단하네. 일본도 이 랭킹 안에 들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이 랭킹에 의문밖에 없다. 뭐 일본 드라마보다 재밌는 거 확실하지. 개인적으로는 중국 드라마가 더 재밌다. 명란, 재치의 봄이 재밌다.
지옥은 진짜 재미없었다. 짧았던 것이 유일하게 다행이었던 점이었다. 드라마의 질이 어떻다고 쳐도 일본 드라마보다 재밌다. 최근에 넷플릭스 작품이 중심이 되어 랭킹이 되는 경향이 많은데 나는 이거 일단 가입하지도 않았고 친구들은 화제가 되고 있는 데 비해 그다지 넷플릭스에 나온 작품이 재미없다고 말하는데 혹시 넷플릭스 선전 기사가 만연하고 있는 건가 여기도? 그렇게 말하는 내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내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 맞아, 그거지. 한국 드라마의 재미는 이 10년간이 최고였던 느낌이 든다. 최근에는 돈을 많이 투자해도 드라마 퀄리티가 그저 그런 느낌의 작품이 많아진 것 같다. 연기력은 발군인데 일일이 작품 하나 낼 때마다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요소를 넣어서 요즘은 안 본다. 응, 하나하나 일본에 대한 요소가 있다고 10개 보면 1개 정도에도 없어. 난 이미 한국 드라마 100개 정도 봤는데 일본에 대한 어떠한 것보다 칭찬하는 패턴이 많았는데 좋은 의료 받고 싶어서 일본으로 간다든지 수학여행으로 일본으로 간다든지 다른 작품에도 여기저기 그런 요소가 있지만 중국과 다르게 일본에 대해 다루는 이미지는 나쁘지 않아. 중국을 다루는 이미지가 안 좋다고 생각해. 고려시대 이야기 같은 게 나오는 드라마에서는 중국은 안 좋게 표현하지. 한국 드라마 선전은 이제 질린다. 적당히 좀 해라. 연기자가 연기를 잘하잖아. 그렇게 생각한다. 좀 이상한 배역이나 멋없는 역이라도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 해주지. 한국도 오리지널 드라마로 내는 것이 늘어났지만 일본도 만화 원작의 기반이 아니라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 같은 것에 힘써줬으면 한다. 원작을 만드는 능력이 없어졌다면 그건 뭐 이미 생명이 끝난 거지. 원작의 이미지를 망치기 위해 만든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은 일본 드라마가 일본인들에게조차도 외면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대처하고 있는 것이 K-드라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자존심에 애써 아닌 척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데 그저 이제는 귀엽기까지 합니다. 올해도 K-드라마의 선전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